스타를 탄생시키고 많은 부자와 정치인을 만나 인생을 지켜본 사람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의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같은 일을 해도 운이 좋게 술술 풀리며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꼬여 힘들게 살곤 하지요. 물론 운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운이 흘러넘치고 인복이 따르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방송계에서 일하며 돈이 따르는 부자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다는데요.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운이란 무엇이고 나는 대체 언제쯤 돈복이 넘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따로 말해주지 않으나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운. 이것에 대해 파헤친 비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운을 거스르는 부자는 없다. 한 표 차이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세계. 방송계라는 미지의 영역에도 이처럼 강력한 운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터와 행사장을 떠돌며 노래를 불러왔던 참가자들이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꿈꾸며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무대를 기다렸다. 꿈과 생업의 괴리 그 어딘가에서 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오른 시험대였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인생 패자부활전에 선점포고이기도 했다. 이번엔 저 사람이구나. 본선 후보자들을 보는 시선이 매의 눈빛으로 반짝거렸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떻게든 자신의 운을 만들어 살아낼 방법을 찾는 힘을 갖춘 사람.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인물로 나는 일찌감치 그를 점찍어 놓았다. 방송계에 입문한 후부터 유달리 감이 좋은 프로듀서였던 나는 갓 데뷔한 아이돌만 봐도 척하고 촉이 왔다. 그래서 될성 싶은 신인들을 미리 알아보고 섭외한 적도 많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사실 보자마자 전해지는 동물적인 감각에 가까웠다. 옛날에는 일관지관으로 불리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일관은 사람들에게 좋은 날, 즉 길이를 잡아주었고 지관은 터나 맷자리 등 땅을 살펴주었다.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점술가들은 예로부터 한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들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도 당대에 존경받는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들이었고 별자리로 천기를 읽어내 나라의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었다. 따라서 오랜 수련과 학문을 닦은 사람들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운을 살피는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분야라서 논리나 근거를 대기는 힘들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억씩 몸값이 치솟았다. 떨어지는 방송계에서 운의 존재를 확신했고 이곳을 떠나 운을 읽는 세계에 진입하며 다시금 알게 된 사실들이 있다. 바로 운과 돈은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반대로 운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랬다. 그래서 일단 나는 운은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 운이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비이성적인 믿음뿐이다.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거나 극대화에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믿지 않아도 좋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의지를 발휘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큰 부자가 된다. 운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오지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린다. 이제 나는 자신의 운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동아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운을 알기 전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인간사를 통해 깨달은 경험과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 영안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부와 운명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 온열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 운을 거스르는 부자는 없다. 대한민국 0.1% 부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땀 흘려 건져 올린 우리가 몰랐던 진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감춰진 속뜻. 운이 좋았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선정된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가수 박진영 또한 매스컴에서 자신의 성공은 노력이 30운이 70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겸손함을 가장한 은근한 자랑일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성과를 운으로 돌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실력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할까?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 정상에 다다른 사람일수록 그랬다. 아마도 그들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을 터였다. 더 이상 없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주 작은 유인 하나로 결과가 뒤바뀐 경험 말이다. 축구선수에게는 경기장이 부는 세찬 바람이나 뒤엉킨 운동화 끈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가수는 경연 전날 걸린 목감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상황이나 순간들을 자신의 노력보다 높이 사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것은 바르게 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2년 만에 회사를 뛰쳐나온 회사원들을 상대로 차마 밝힐 수 없었던 퇴사 사유를 조사한 설문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회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위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2위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3위는 복리후생이 기대에 못 미쳐서, 4위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에, 5위는 회사의 비전이 어두워서라고 했다. 그중 특히 3초간 눈길을 사로잡은 응답이 있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직원들의 노동력을 레버리지하는 회사에서 정말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신인 프로듀서 시절이 떠올랐다.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고 마음껏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구름처럼 들떠 있었다. 갈고 닦은 실력은 이미 공모전을 휩쓸며 입증했다. 흘러가는 트렌드도 파악한 상태였다. 이제 잘 만들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막내 프로듀서 앞에는 선배들이 거대한 벽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프로그램 제작은커녕 입사와 동시에 조연출 신세로 밀려났다.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며 생각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기회가 오지 않지?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불만만 쌓여갔다. 힘들고 억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안 되겠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한 주를 꼬박 밤샘 근무하고 주말에는 짬을 내 영상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때마침 운이 좋았다. 100만 뷰를 기록한 시점에 경쟁 방송사에서 영상 사용을 제안해왔다.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자체 제작한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팀장님의 호출을 받았다.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경쟁사에 감히 영상을 보내? 질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었다. 그저 방송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이유를 댔다. 그렇게 단번에 맛집 프로그램을 연출할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간혹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오로지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쉽게 말해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의 응답처럼 말이다. 물론 정말로 회사가 여러분의 재능을 꽁꽁 묶어두고 틀어막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실력은 10인데 3만 보여줬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일이 주어졌을 뿐이다. 인생은 자, 마음껏 보여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자리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남에게 과감하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커도 쉽게 자리를 내어줄 리 없다.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만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불러들이는 열쇠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운이란 어떻게든 파고들어 틈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보상이다. 이제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담긴 속뜻을 알겠는가? 다시 해석하면 운이 좋았다는 말은 노력은 기본이고 실력은 필수인데 마침 날씨까지 맑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내가 본 거의 모든 부자들의 공통된 말버릇이기도 했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운이 좋았어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스스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돈에 관한 잘못된 질문. 오늘 들려준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조언을 구해왔다. 제게 30위권 안에 드는 재벌부터 선거를 목전에 앞둔 정치인, 출연작을 고민 중인 연예인부터 평범한 셀러리맨까지 저마다의 사연은 다양하겠지만 역시나 가장 많은 질문은 돈을 끌어당기는 운에 관한 것이었다.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저는 언제 운이 좋아지나요? 등등.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삶이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성공할 수 있는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한다. 나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잡지에 나오는 이달의 별자리 운세도 재미있게 읽곤 했고 심심풀이로 타로라도 보면 당장 삶이 변화될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아득하기만 한 미래를 손에 쥐어줄 것만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의 원리나 메커니즘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처럼 간단하지 않다.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코인 노래방처럼 인생을 바꿔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는 두통이 심해서 의사를 찾아갔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려서요. 그럼 일단 정밀 검사를 해보죠. 원인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첫 번째 업무는 진단이다. 풀리지 않은 병의 근원을 짚어준다. 다음으로 수술이든 처방이든 휴식이든 문제의 해결 방향을 일러주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시기다. 환자는 이런 의사의 진단을 참고해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면 된다. 주체는 언제나 나인 것이다. 오늘 읽는 일 또한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는 돈 문제나 결혼이 난관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이직이나 사업이 고민이 될 수 있다. 다들 정답을 듣길 찾아오지만 정작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사실대로 답을 알려주어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까? 조그만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3년차 대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특별한 운명 처방을 바라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려서부터
어딜 가나 제 사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로또라도 하나 맞아야 하는데. 저 어떤가요? 남자의 표정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예정된 어마어마한 행운이 미처 제갈길을 못 찾고 한참을 헤매고 있다는 눈빛으로 그걸 나보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정확히 바라시는 바를 여쭤도 될까요? 부자가 돼야죠.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3년 뒤엔 괜찮아질까요? 그러면서 3년 후 펼쳐질 핑크빛 미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3년 전엔 뭘 하고 계셨나요? 그냥 다달이 월급 받으며 회사 다녔어요. 월급 루팡도 나쁘지 않던데요. 그는 이미 스스로 미래를 보여주었다. 3년 전의 모습이 정확히 남자의 3년 후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당연히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30이나 되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것일까? 남자는 기본적인 운의 법칙 아니 삶의 법칙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횡재수만 바라고 있는 그에게 어떤 조언도 들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텔레파시를 보내듯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제가 부자가 된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나는 그저 상황을 진단할 뿐이다. 결코 해답을 주지 않는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 내담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진지하게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진지하게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들려줄 수가 없다. 그 남자에게 나는 적어도 운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찾는 이가 애달파하면 운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타고난 운을 기대하지 마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운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꿀벌도 이유 없이 날아들진 않는다. 길가에 꽃 한 송이도 스스로 향기를 내뿜고 꽃가루를 날리며 그 가냘픈 몸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실천한다. 운도 그렇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시간과 흐름이 갖추어진 것일 뿐. 결국 때마침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남자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떻게 운을 만들 수 있을까요?를 물었어야 했다. 물론 나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궁리하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고 그쪽이 더 현실적이고 타산적이다. 실망한 채 돌아서는 남자의 등 뒤로 운이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 부자들은 왜 운에 집착할까? 자산 가치만 따져도 500억이 훌쩍 넘는 액수를 가진 땅 부자가 있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내 노부부에겐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30대에 접어든 철없는 두 아들이다.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며 유산 증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물려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재산 증식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켜만 줬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부부의 고민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들들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구상해내기 시작했다. 저기 뷰가 좋은데 호텔 하나 짓자. 물장사가 최고지. 대형 카페나 차려줘. 노부부의 시름은 깊어져 갔다. 왜 집안의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 헛된 꿈을 꾸는지 답답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노부부와 무조건 투자해달라는 철없는 두 아들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결국 연로한 아버지는 마음의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고 두 아들 역시 부모와 멀어졌다. 연로한 나이에 숙환이 더해지며 노부부의 건강은 악화됐다. 불화는 불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돈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왔다. 결국 두 아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노부부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모는 부모대로 운이 달아날까 전전긍긍했고 자식은 자식대로 운을 탐하느라 전전긍긍했다. 마침내 노부부의 재산을 물려받은 두 아들은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다가 유산의 80%를 탕진해버렸다. 여기 또 다른 부자가 있다. 그는 작은 게임 회사를 창업해 10년 만에 글로벌 게임사로 키워낸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자였다. 유년 시절에는 학비도 못 낼 만큼 가난했지만 흑수저 사업가는 고학력자들이 가득한 게임 업계를 평정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초기 자본금 1억을 빌려 회사를 창업했다. 하지만 이내 그 회사가 무너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사업을 일으켰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직원 수 1000명에 육박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는 자식 교육도 남달랐다. 평생 지켜온 신념대로 자식들에게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게 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운 것이다. 훗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자신이 은퇴하더라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투명하게 회사를 키워가겠다는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임모아 얘기했다.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 어디 그뿐이야 회사도 훌륭하잖아. 첫째와 둘째 모두 자기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는 이제 달리 걱정이 없다. 그저 머지않아 다가올 평안한 노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같은 부자라도 이렇게나 다르다. 전자는 날 때부터 부자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 재산을 지키는데 방어적이고 후자는 스스로 부자의 운명을 개척해 성공한 탓에 재산을 일구는데 전투적이다. 두 부자 중에 어느 쪽이 운에 더 민감할까? 대부분은 후자 쪽에 손을 든다. 타고난 부자가 아니라서 운에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으니 운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두 부자 모두 운에 민감했다. 하지만 운을 다루는 성격과 방향은 달랐다. 전자는 운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운에 집착한 쪽을 굳이 고르자면 전자였다. 노부부는 그들 스스로도 운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들이 가진 부의 실체가 아무 노력 없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어서였다. 따라서 타고난 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내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런 걱정들이 하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은 그들에게 반작용처럼 돈은 불안의 씨앗이란 생각을 심어주었다. 그러다 보니 타고난 부자들은 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오늘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달랐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 인생을 개척했기에 운보다 자신의 저력을 믿으며 살아간다. 그 때문일까? 설령 나쁜 운이 온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이다. 타고난 저세상 부자들은 운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기는 이 세상 부자들은 운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전자는 운에 눌려 영향을 받지만 후자는 운을 딛고 성장한다. 이것이 돈의 무게를 감당하는 부자들의 비밀이다.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은 필요치 않다. 자신의 자아를 하루라도 빨리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나 준비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장걱정이 많아 늘 준비만으로 하루를 허비한다. 고시나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하려면 일단 실행을 해야 하는데 경우의 수만 따지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언제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완벽주의자라서요. 다 준비됐을 때 보여주고 싶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당신을 기다려주는 운은 없다. 더 잘해서 더 잘돼서라는 마음이 지나쳐도 오히려 운이 도망가 버린다. 부자들의 이기적인 기도법 자식기도.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을까? 그때마다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식기도다. 그러면 그게 뭐죠? 나는 종교가 없는데요 라고들 많이 말한다. 나는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상관없어요.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거든요. 자신은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식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대상도 형식도 필요 없다. 자시의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는 얼핏 저녁 같은 느낌이다.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드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몰입할 수 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이니 효과 또한 빠르고 확실하다.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여서 내가 누구인지 주체를 밝혀야 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나 자신이다. 오직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이름을 밝힌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소리내어야 한다.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다. 일기만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나는 답한다. 보통은 일기를 쓰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감추고 속이는 것들도 많아져요.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매만지다 보니 오히려 생략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어떤 방법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상황과 목적은 뚜렷해야 한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좋다. 불행 속에서 행운을 건지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인생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취미는 어디까지나 취미일 뿐이다. 취미를 결코 탈출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퇴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창업이 치킨집이다. 음식 장사의 기본도 모르는데 과연 그 치킨집이 잘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오래 몸담아온 과거의 직군에서 파생되는 일을 고민하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 평생 미용일을 해왔지만 원래 베이킹을 좋아했다며 뜬금없이 빵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윤과 성공 대신 참혹한 실패가 기다릴 뿐이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력이라는 것이 있다. 적어도 지난 3년간 꾸준히 어떤 일을 해왔다면 필시 그러한 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다른 답을 찾더라도 일단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저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하든 불행하든 언제나 주어진 운명과 영역에서 자신의 운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다. 독이 되는 운, 득이 되는 운. 10년 만에 복귀하는 배우의 공식 회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랜만에 복귀한 배우에게 기자는 10년 만에 복귀하셨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비가 내리는 날 외출을 하면서 어떻게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겠어요?
우산을 쓰고 나가더라도 옷깃이 젖는 일쯤은 감수해야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흘렀다. 그냥 저냥 진행되는 평범한 인터뷰는 아니었다. 기업 주가가 출렁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열기와 달리 대중의 반응은 갈렸다. 정점을 찍다 사라진 배우가 돌연 은퇴를 번복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배신감을 느끼는 쪽과 환영한다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배우는 여유가 넘쳤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꼿꼿한 자세와 결연한 눈빛마저도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이나 한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그리며 예행 연습을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대체 비결이 뭘까? 앞서 배우가 한 말은 작은 손해나 구설은 감수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한 자기 확신이 바로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 10년 만에 복귀한 이 배우는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승승장구했다. 이처럼 자기 분야의 두각을 드러낸 이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는 스케일이 다르다. 작은 손해나 구설쯤은 성공을 다지는 작은 타협 정도로 삼았다. 항상 잘 되는 사람은 이렇다. 작은 것을 손해보더라도 큰 이익을 가져간다. 반대로 매사에 일이 꼬이고 안 되는 사람은 큰 것을 손해보고 작은 이익을 얻어간다. 보잘것없는 운에 연연하다가 꼭 필요한 운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거나 운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좋은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운을 얼마만한 사이즈로 잡을지는 결국 나 자신이 정할 문제다.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라. 사람은 곧 운이요 돈이다. 세상 사람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즘 너도 나도 인맥 늘리기에 혈안이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이다.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많이 받았는가? 가장 많이 돈과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는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타인이고 재난재해 소식에 위로와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이웃이다. 살다 보면 알고 있는 인연보다 뜻밖의 인연이 호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우리는 행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귀인을 좌우하는 운은 대체 어디서 올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정작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편이 좋다.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올바르게 지켜내며 너무 잘하거나 못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그렇게 목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인연이 행운을 몰고 온다. 돈과 운에 대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을 읽으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음을 느꼈는데요. 책 속에 나온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법을 택하시어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통찰이 깊어지는 인생 길잡이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